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4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3억 2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사실상 주중 승무패의 미국 축구라서 그런지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1등이 안 나온 것 같지만 제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드린 최종 픽 참고를 하셔서 멤버십 회원분 중 한 분께서 2등에 적중을 하셔서 이렇게 인증샷을 남겨주시고 감사의 인사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번 45회차 역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최종 픽 참고하셔서 볼 때리는 TV 가족분들 계속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승무패랑 관련은 없지만 제가 최근에 J리그랑 K리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서 야식과 음주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소화가 계속 잘 안 돼서 와이프한테 "나 소화가 좀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와이프가 밥 먹고 챙겨 먹던 효소를 좀 먹어보라고 해서 꾸준히 먹었는데 확실히 더부룩한 것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돼서 추가 구매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이번 달 21일까지 공동구매 기간이라 할인을 하고 있어서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뭐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저처럼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할인 기간에 구매를 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건 뭐 제가 저희 채널에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먹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제가 추천드리는 걸 구매해서 드시라는 게 아니라 뭐 저는 단지 제가 구매를 하려다가 할인 기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라도 인터넷에 효소 효능을 검색을 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제가 계속 먹어보거나 체험해보고 진짜 괜찮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할인을 할 때면 간혹 추천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거 뭐 광고비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 할인 기간에 구매하시라고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픽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최종 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기들은 멤버십 전용 최종픽 영상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고 멤버십 가입을 하시고도 멤버십 최종픽 영상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희 채널 메인 화면에서 상단 쪽을 보시면 홈, 동영상, 쇼츠, 라이브, 재생 목록, 커뮤니티, 멤버십, 스토어라고 탭이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멤버십 탭을 누르시면 멤버십 전용 최종픽 영상이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니가타. 자, 이 경기는 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경기로 세레소 오사카는 홈에서 3경기 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5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기본적인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세레소 오사카의 페르난데스 선수라든지 레오세라라 같은 외국인 용병 자원들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레소 오사카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다가 지난 맞대결에서 니가타가 세레소 오사카의 0대1로 패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경기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니가타가 밀리기만 했던 경기는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고 니가타의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무승부로 연패 패턴이 한번 끊길 타이밍이라는 점도 있는데 현재 세르스 오사카의 투표율이 이번 회차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 중이라서 무승부로 부러질 만한 경기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세르스 오사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비셀고베 대 나고야. 자, 이 경기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것처럼 비셀고베의 단통 승리로 저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맞대결 당시에 비셀고베가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득점을 기록했던 오사코 유야 선수가 리그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물오른 득점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이번 시즌 홈에서는 가시마와 함께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비셀고베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셀고베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 패턴적인 부분과 원정팀 나고야의 경우는 이번 시즌은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4승 5패로 무승부 없는 노빠꾸 경기를 펼치는 팀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없다라고 볼 때 비셀고베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고야의 경우가 최근 득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 가시와와의 경기에서 웬일로 두 골이나 터뜨리면서 승리를 기록했는데 한 골은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볼이 흐르면서 운 좋게 득점할 수 있었고 두 번째 골 역시 야마기시 유야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첫 골을 기록한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득점 고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나고야다 판단이 들어서 비셀고베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후쿠오카 대 도쿄베르. 자, 우선 이 경기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후쿠오카의 하세베 감독이 도쿄베르디의 조후 쿠이로시 감독님과의 대결에서 1승 2무로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홈팀 사이드로 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먼저 생각이 들었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도쿄베르디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근소하게나마 골 기대값이라든지 슈팅 숫자 면에서 후쿠오카가 약간은 우세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홈으로 돌아온다면 후쿠오카가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산프이로와의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던 주전 수비수 타시로 마사야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에서 돌아온다라는 점과 이노우에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갈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정팀 도쿄베르의 경우도 이번 시즌 2연패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무승부는 함께 가져가야 될 경기로 보여서 후쿠오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전북 현대 대 울산. 자, 전북은 저주가 걸렸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퇴장을 당했었는데 이제 박진섭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더니 퇴장을 당했죠. 덕분에 김천 상무한테 4대 0으로 개털리는 대참사가 일어났고 이번 경기에 박진섭 선수는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뭔가 전북은 이번 시즌 성적이 더럽게 안 좋으면서 선수들 인성도 더러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좌진수 우태환이면 거의 뭐 무서워서 건드리질 못하겠고 정태우 구자룡 수비 호러쇼 담당 홍정호 선수는 이제 좀 할만하니까 또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김진수, 김태환의 승질머리를 그대로 배운 송민규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김천과의 경기에서 4대 0 나온 것도 김정훈 골키퍼가 엄청나게 선방을 해서 4대 0이 나온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울산은 홍명보 감독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원두재 선수와 지금 뭐 FC서울의 이태석 선수 트레이드가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울산 팀 내 잡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울산은 대외적으로 잡음이 많은 거고 전북현대는 실력이 개판인 거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북현대의 단통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 울산은 야구 선수를 영입을 했고 FA컵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뭐 넣어야 될 골들을 많이 놓치긴 했었는데 울산에서의 첫 경기였기 때문에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딱히 특이점이라 할 만한 결장자도 없는 울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전북현대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강원 대 제주. 자, 우선 강원의 경우가 야구 선수가 빠지면서 약간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워낙 기존에 있던 자원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를 상대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팀이고 유리 조나탄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지만 이번 경기에 이탈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커 보이는 제주입니다. 이탈로 선수가 중원에서 커트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찔러주는 패스들이나 연계 과정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제주는 주중에 김포와 컵 경기를 치렀지만 강원은 주중에 컵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강원이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원은 공격에서의 마무리적인 부분 분명히 헨리나 코바세비치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선수들로 보이고 이번에 보스니아 대표팀 출신 공격수 192cm의 하지치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이번 경기에는 바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무승부는 함께 가져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강원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0번 경기 사간도스 대 산프이로 이 경기는 뭐 그냥 배당을 보고 사간도스의 패배구나 판단이 들었던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산프이로의 배당 너무나도 낮은 정배당이 주어져 있고 이번 시즌 경기력만 비교를 해봐도 사간도스는 J리그에서 삿포로 다음으로 실점이 많은 팀이라는 점 또한 지난 맞대결에서 이미 산프이로의 4대 0으로 개털렸었고 경기 내용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밀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딱히 이변을 생각하지 않고 사간도스의 단통패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수원 FC.
저는 일단 이 경기가 왜 인천이 정배당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은 최전방에 무고사 선수가 좀 골을 많이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득점이 더럽게 안 나오고 있고 간간히 답답해서 김보섭 선수나 신진호 선수가 중거리 슛을 잘 때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제르소 선수와 은포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델브리지, 김도혁, 박승호 같은 선수들도 결장을 하기 때문에 주축 자원들의 이탈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원FC의 경우는 지금 최근 5경기를 패배하지 않으면서 매경기 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과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는 이승우 선수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원FC는 지금 안데르손, 정승원, 이승우 공격 자원들 완전체가 만들어졌고 주전 수비 자원인 권경원 선수가 아랍에미리트 리그로 이적으로 인한 이탈 말고는 딱히 주축 자원들의 결장도 없다라는 점과 인천은 울산과 주중에 컵 경기를 치렀지만 수원FC는 푹 쉬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체력적인 부분 역시 수원FC가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인천이 왜 정배당을 받았는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경기력적으로 볼 때는 인천이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인천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대구 대 광주. 자, 일단 대구가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광주는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1승 4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갈릴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패 투픽 중에서 그래도 한 경기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대구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주가 K리그에서 3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으로 이정효 감독님 체제에서 확실히 공격적인 모습은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아무래도 선수 구성에 있어서 다른 팀들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이번 경기 대구는 요신호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를 하고 주전 수비 자원인 고명석 선수도 경고 누적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홈발과 함께 좋은 경기력 기대가 되고 정치인 선수도 전역을 해서 팀으로 돌아왔다라는 점과 아무래도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이번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브라질 공격수 이탈로를 영입을 했습니다. 제주의 이탈로 아니에요. 브라질 3부 리그에서 득점 1위를 하던 선수라고 하는데 정치인, 이탈로, 세징야의 공격 라인과 안 풀릴 때 에드가의 대갈박 한 방이라면 이 경기 오랜만에 대구가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딱 한 가지 걸리는 점이라면 오승훈 골키퍼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영은 골키퍼는 아무래도 안정감이 오승훈 선수보다는 떨어져서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광주는 주중에 성남과 컵 경기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분명히 대구가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대파괴 제왕 세징야가 있는 대구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FC 서울 대 김천 상무. 자, 우선 FC 서울의 경우는 주중에 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김천 상무에 비해 떨어질 거다라는 점과 포항의 5대1로 개털렸기 때문에 멘탈적으로도 완전 찢긴 상태죠. 또한 가장 크다라고 보이는 게 역시나 링가드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FC 서울의 상승세가 꺾일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천 상무의 경우는 미쳤습니다. 지난 주말 전북과의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기록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이게 과연 여기저기 팀에서 모인 선수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전부터 같이 플레이해왔던 팀의 모습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얼리 크로스를 막 헤딩으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장면들이나 기본적으로 정정용 감독님께서 기회가 나오면 중거리 슛 바로바로 때리라고 하셨는지 시원시원한 중거리 슈팅들도 많이 나오고 좀 있으면 토트넘이 우리나라에 와서 K리그 올스타랑 경기를 할 텐데 K리그 올스타 뭐 따로 뽑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들을 상대로 토트넘 대 김천 상무 경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김천 상무의 경기력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주중에 컵 경기도 치르지 않은 체력적으로 우세한 김천 상무가 링가드가 빠진 FC 서울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다 판단이 들어서 FC 서울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